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경욱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산에서 지금 넘어오는데 오면서 처음 시간은 3시 54분이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늦어졌는데 왜냐하면 그 차에 있는 내비가 있고 스마트폰에 내비가 있는데 스마트폰의 내비는 이제 교통정보가 있고 차에 있는 내비는 저한테 익숙해요. 근데 그 중간에 갈림길 하나를 잘못 들으면서 결국 이렇게 늦어졌는데 내비에서는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그 스마트폰은 다른 길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관되게 스마트폰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내비에서 안내하는 길이 너무 저한테 친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다가 길이 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되겠지. 근데 보니까 이제 꼬불꼬불 도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방침을 하나 정하면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길게 보면 한쪽이 괜찮다 싶으면 꾸준히 그게 가는 게 괜찮구나. 이런 이제 교훈을 또 새로 얻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가족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한테는 스마트폰 내비처럼 저 물 좀 주실래요? 새로운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안 들으니만 못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안산에서 출발할 때는 스마트폰 내비도 54분이면 떨어졌고 차에 있는 내비도 54분이면 떨어졌어요. 각자는 그 시간 안에 되는데 제가 중간에 이럴까 저럴까 헷갈리다가 사실은 이제 길이 이제 멀어진 건데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혼란이 될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얘기하는 방법이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중요한 건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효과가 있는 건 뭔지 그래서 포기 안 할 건 포기 안 하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신에 기존에 좀 잘 안 됐어. 이거 좀 바꿔보고 싶어. 그러면은 바꿔서 처음에 좀 울퉁불퉁 하더라도 조금 더 일관성 있게 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뭐죠?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예, 왜 웃으세요? 문제가 문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언뜻 했어요. 언뜻 사람이 문제인 것 같은데 내 남편이 문제이고 아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하고 사람을 지금 뭐 하고 있죠? 떼놓고 있잖아요. 저래 가지고 대화가 될까? 저렇게 보는 건 어떤 걸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봐보는 연습,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2시간을 같이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네. 예. 근데 제가 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가족 대화라고 하는 주제에 왜 관심을 가지시는지. 사실 오늘 비도 오고 어디 활동하기 좋은 날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늘 여기 이렇게 계속 나오시게 됐는지. 제가 몇 분한테 얘기 좀 들어도 될까요? 마이크 줄이 짧아서 구두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나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또 저 가족 간에 더 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아. 알므로써 예. 또 배움으로써 이제 반성하는 기회도 되고 또 이렇게 좀 또 가족이 더 지금도 화목하지만 더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이렇게 노력하시니까 가족이 화목하겠죠. 근데 조금 더 대화법을 안다면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아주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하고 기대하셨어요? 글쎄요, 대화라 하면은 소통이잖아요. 네네. 네,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교수님 만나면 좀 더 네. 소통에 대한 부드러운, 예. 좋은
그래서 고귀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더운데 얼굴이 왔어요. 이미 부드러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저기 제가 어르신하고 불러도 괜찮은가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 어르신 아니야 젊어 또 이러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이 이 자리에 온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데 지금 이제 몇 분 와 계세요. 그래서 나는 가족 대화에서 이런 게 관심이 있다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퇴직한 지 한 5년 차가 됐거든요. 네.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직장만 나가다가 네, 네. 집에서 뭐 이런저런 소일거리만 좀 다니는 것만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돼. 아, 예, 예. 맞춰져 잘 자리를 잡으신 거네요. 맞춰져 예. 가고 있는 상태로. 예, 예. 근데 왜 또 새롭게 가족 대화를 또 듣고 싶으셨어요? 특별히 제가 이 과정을 신청한 거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요? 또 아무거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그러니까 마음을 다 열고 이제 들으시겠다는 얘기죠? 담아갈 것만 담아가려고. 네, 네. 아까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했죠.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 가족 대화 교육을 하다 보면 가족 대화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은 되게 대화를 많이 잘 하세요. 이미. 이렇게 관심 있게 평소에 노력을 하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상담소에 있어 보면 상담소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자리에 왔으면 하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래서 왜냐? 대화라고 하는 거, 대화하는 방법 누가 몰라? 얘기하면 되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특히 식구들 간에는. 말 안 해도 알잖아. 뭘 새로울 게 있어. 이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좀 무관심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강의 들으면서 아, 내가 이런 점들이 그 우리 가족에게 잘 먹히는 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저런 건 좀 보완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또 챙겨가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아이고 이 사람아 답답해. 당신 왜 그래? 당신 뭐야? 여기 나온 말로 하면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은 당신 문제야 라고 하면 책임 소지는 명확해지는데 대화가 잘 오히려 안 돼요. 꽉 막힌 느낌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런 막히는 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건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도 있고 뭐도 있죠? 나도 있죠.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좀 필요한데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전체 교육을 다 신청하셨잖아요. 얼굴들이 좀 낯익으시죠? 예. 그런데 서로 이름도 좀 알고 계세요? 이름도 모른 채 그냥 싹 끝났으면 좋겠어요. 좀 통성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이름 플러스 뭔가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빠듯하니까 먼저 이름이 누군지만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하는 정도만 얘기를 한번 좀 해보세요. 예. 이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수줍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밝히고 이러면 왠지 조금 그죠? 특히 여성들은 이렇게 내세우고 과시하고 뭐 이런 나대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나를 이렇게 밝히고 이러면은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러면은 찍히기가 쉽죠. 집안에서도 자식이 여럿 있는데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따라주는 걸 좋아하지. 엄마 난 그렇지 않아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머리가 띵. 그런데 대화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나한테는 네가 중요해 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야 됩니다. 근데 네가 중요하다라고 하려면 먼저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무시받으면 네가 안 보여요. 일단 내가 인정받고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 가지고 그러면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내 관심, 내 사랑도 상대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대화의 시작입니다.
지금 마음 어떠세요? 좋아요? 예. 왜 좋은지 하나만 제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좋은지? 선생님 좋은 말씀 제가 예. 듣고 가니까 제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런 느낌이 확 오셨어요? 아, 기대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 노사연의 만남이란 노래 아세요? 한번 처음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시작.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봐요. 우리가 부부로 만나고 부모 자식으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인연이죠. 우리의 시작은 뭐죠? 만남이고 만남의 시작은 사랑이고 관심이고 그래서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가 필요해 할 때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왼수처럼 보일 때, 문제로 보일 때, 나를 제일 몰라주는 사람으로 보일 때 이제 대화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사랑이고 애정이고 관심이었는데 왜 대화가 잘 안 될까? 뭐가 대화를 가로막을까?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이제 수정구술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수정구술이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대화죠. 나는 우리 가족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대화하면 참 내가 아까 이제 저 선생님 말씀처럼 행복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대화를 하면 참 좋겠다. 나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대화할 때 참 좋아. 그럴 때가 어떤 건지. 어떻게 대화하길 원하시나요?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 상대방이 특히 누가? 남편이요. 남편이. 아, 남편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이건 모든 대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남편들 주로 하는 얘기가 뭐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됐어. 간단히 말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얘기하려다 말문이 턱 막히죠. 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대화가 여기 내가 원하는 겁니다. 예, 또 뒤에 선생님은 저는 주거니 받거니 서로 말하고 대답해주고 예, 중간에 감정보다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대화가 차분차분히 이렇게 풀어지면 좋겠다. 특히 누구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 대학생이고 네. 2학년인데 그러니까 좀 깊이 있는 대화가 음.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장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도 타인한테는 그런 걸 잘 친구들하고 이렇게는 예. 애한테 하면은 별말 못하고 예. 그래 그 업무 확인하듯이 뭐 했니 안 했니 뭐 할 때 아니 이렇게 되는데 좀 속 얘기를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하고 아이도 좀 하고 이렇게 넘나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네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크니까 그렇더라고요. 한 분만 좀 더 들어볼까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좀 대화를 하면 좋을까요? 예. 네네. 아, 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좋아할 때가 언제세요? 제 생각에 많이 공유해 줄 때요. 아, 내 마음을 알아줄 때, 내 생각을 지지해주고, 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화가 사실은 공감이 많이 되시죠? 자, 이런 대화요. 그럼 좀 바꿔서, 나도 상대방이 할 때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나도 상대방하고 오손도손 얘기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동의해주고, 이것도 괜찮나요? 네. 아, 그거는 아니에요. 자, 아마 그 상대방한테 물어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주고 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고 다 들은 다음에 그래 아 당신 참 힘들겠다. 그래 당신 생각 참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자, 하는 얘기죠. 자, 오늘 강의가 그렇게 도움이 될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연구를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제목이 이제 변화의 동력, 말이 조금 딱딱한데요. 이제 상담을 받고 돌아간 사람들한테 쭉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받으면서 뭐가 제일로 도움이 됐습니까? 당신이 상담을 받고 나서 변화했다고 하는데 변화하는데 뭐가 제일로 도움이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싼 돈 내고 시간 내서 모르는 사람 앞에 상담했으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기대하는 게 뭐죠? 따다닥 분석해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전문적인 그 기술이나 능력을 제일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얘기 속에서 놀라운 게 나왔어요. 여기 지금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당사자의 삶.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감기 몸살이 이제 심했어요. 그래서 약국 갈까 병원 갈까 해서 아예 모르겠어. 그냥 조금 쉬면서 콜록콜록 하니까 옆에서 관심 가져주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나았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 애 때문에 막 속쓰겠는데 얘가 조금 잘 지내. 내가 몸이 되게 아팠는데 건강관리하고 뭐하고 보니까 좀 나아졌어. 내가 되게 우울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파트타임으로 일해달라고 그랬어. 일을 다니다 보니까 괜찮아졌어. 쉽게 얘기하면 뭐다? 시간이 약이다. 그때는 참 바닥이라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좀 나아졌어요. 내가 뭘 좀 해보고 주변에서 관심 가져주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1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좋은 원조 관계. 원조라는 게 우리 원조교제 이런 원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나 상담사를 뭐냐면 원조 전문직이라고 해요. 돕는 전문가. 그러니까 좋은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공감, 진실성. 무조건 그래 해주고 네 맘 내가 알겠어.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얘기해주고 겉으로는 그래 네 맘대로 해. 근데 눈빛을 보니까 아닌 경우 많죠. 그래서 네 맘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 알지? 이런 이중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가끔 주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30%예요. 근데 이게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내 마음 알아주고 동의해주고 끝까지 좀 들어주고 얘기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30%나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비슷비슷한데 밑에 거부터 볼까요? 긍정적 기대와 희망. 내가 너무 힘들고 내 모습이 찌질해요. 근데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전에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잘 해나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 믿어. 라고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 그게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당사자의 삶, 이거는 그 사람 거예요. 좋은 원조관계, 긍정적 기대와 희망은 잘 들어준 사람 거예요. 마지막이 뭐죠? 흔히 전문가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돈 주고 찾아가는 기술과 방법은 전체의 1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문 상담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뭘 해줄 수 있어요?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진실하게 대하고 믿어주고 희망을 가져주고 그게 전체의 45%죠.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하면 40%는 힘이 좀 나서 엄마 그러니까 내가 좀 부담이 없어. 괜찮아. 엄마 고마워. 내가 내일부터는 잘해볼게. 40%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특별한 상담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함께 해주는 거, 한마음이 돼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래도. 사실은 엄마 아빠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자식이 기대고 배우자가 기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힘들면 못하고 이래서 이제 찌그락짜그락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보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할 때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눈을 자꾸 맞추잖아요. 얼굴도 보고 남편분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게 눈 맞추고 얼굴 쳐다보고 끄덕끄덕 하면서 얘기하세요? 아내분하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때도 있고
저 부엌에 있는데 혼자 얘기할 때도 있고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보다 그러면서 이제 또 텔레비 보게 되죠. 자식하고는 어때요? 나는 얼굴 보고 싶은데 자식은 또 안 보여줄 때도 있고.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대화가 아니라 마주 보면 어떻게 돼요? 온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대화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럴 때 일단 먼저 딱 내 몸부터 틀어야 돼요. 그리고 몸 틀면서 딴 생각, 얘기 빨리 끝내서 저희 가서 밥 끓는데 뭐 해야 되지? 이거 빨리 끝내고 뭐 해야지? 이거 얘기 빨리 끝내고 얘 학원 등록시켜야지. 결론 다 내려놓고 지금 그 순간에는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요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도 짝꿍이 어떤지 기가 막히게 알죠? 지금 저 사람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듣는지 진심으로 듣는지 알죠? 거의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 마음만큼 전달된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남편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고 아이가 좀 속 얘기를 아이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우리 대화에서 뭐가 문제인가? 이제 문제를 찾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얘기를 우리가 좀 하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넘길게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보겠습니다. 그 컵에 물이 얼만큼 있죠? 많이. 이런 표현도 가능하군요. 이게 젊은 사람들은 저걸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거나 보통은 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이 반 밖에 없다거나 저게 물이 몇 cc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물이 반이나 있다 할 때는 내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나는 물이 어떨 줄 알았어요? 여기나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만큼 있네? 그럼 반이나 있다? 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반밖에 없다는 사람은 왜 그래요? 기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적다고 느껴요. 그러면 많고 적고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주관적인 거죠. 자, 컵에 물이 이만큼 있다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 사는지 공부를 잘하는지 살림을 잘하는지 또 지금 부인하고 잘 지내는지 이거는 이거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근데 하물며 이 단순한 것도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목마르지 않을 때 하고 목마를 때 하고 또 다르죠. 그때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답이 없다 하는 겁니다. 애들이 자고 있네요. 교복 입고 자고 있는 거 보니까 교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전날 공부를 너무 많이 했든지 게임을 했든지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어떠세요? 짠하다. 아유, 이런 엄마를 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내일 시험인데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짠하다가 어디로 가요? 자는 모습은 똑같은데 이제 또 뭐가 달라지죠? 기준이 달라지죠. 그런데 저렇게 엎드려 자고 있는 게 나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나다 이러면은 옆에서 엄마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좋은 말로 얘기해. 그렇죠. 많이 힘들었구나. 너 정신이 없니 없니 이게 아니라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니까 또 입장을 바꿔놓으면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건지 대책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심한 건지 안쓰러운 건지 답이 어디 있어요? 누가 정답이에요? 물음표. 참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볼까요? 우리 이제 이런 정도를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야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너는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애가 막 손들고 막 야단지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쩔쩔매죠.
요런 애들을 옛날엔 뭐라고 그랬죠? 개구장이, 또 늦대는 아이, 부잡스럽다. 그럴 때 할머니들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애들이 있으면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크면 나아진다. 사내 애는 늦대다. 애 잡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아세요? 문제야. 영어로 써있는데 ADHD, 얘 과잉 행동이야. 주의 산만이라 병원 가봐야 돼. 이래서 환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교실에서 어린이집에서 저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하면은 어린이집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부모 상담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 받아보셨나요?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치료받아야 될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행동인데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이게 또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지요. 정답은 없죠. 근데 요즘 남들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집 애들도 빨리 병원부터 가야 될까?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안 그랬으면 ADHD라는 진단받고 약을 먹으니까 모든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해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